큰일 났네. 이거는 이제 세월호 2인데, 그 1위 시청광장에서 전시가 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1에서는,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또, 뭐 슬픔과 눈물보다는 꼭, 이 나라를 꼭 기억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이제 배 안에서 그 소리를 내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슬픔과 눈물, 그리고보다는 기억이다. 그러기보다는 이제 진상규명이 제일 중요한데, 제 작품 얘기보다는 지금 현실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진상규명위원회가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그거를 관람하러 갔어요. 국회. 그랬더니 당연히 뭘 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보니까 왜 안 하거나 봤더니 증인을 설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있는 거죠. 내가 똑똑했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 죽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부모님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지만 이 자리에 섰다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그거를 마치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 물을 타고 흘러내려서 지금 우리 현실에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하는 연출로 했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면서 해경은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부터 왜 MBC는 전원 구조라고 했으며 전원 구조했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으며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해 주셨고요. 재앙은 예고가 없는 이렇게 마치 오늘의 전시를 암시하듯 그렇게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백권 선생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글자가 파도파자입니다. 물결파라고도 하고 파도파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한 것은 여기에 어느 정도 설명을 지금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 바다 노란 꽃송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사람과 또 오늘 모인 여러분들과 다 복합적인 그런 상징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 때 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45년부터 이번 달까지 가릴까 여기서 얘기한 곳이라고 그 국가적으로 뭐 큰일 같은 거 모아봤거든요. 근데 크게 좋은 일이 없어요. 국가적인 물론 뭐 70년대 누구냐 뭐 탁구 선수가 아니면 권투 선수가 이렇게 한 거 월드컵 정도고 국가적으로는 전부 비극이 많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누가 인생이 비극 요소가 많다고 하듯이 나라도 좀 유독 개발도상국이라서 그런지 뭐 정치 수준이나 그리고 국가라는 게 어떤 지배층이 있기 때문에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건 전부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그 지배 방법 자체가 너무나 좀 저질에 가깝습니다. 흥미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모아놓고 제목을 이제 정갈의 제국이라고 적었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감독 중에 스페인 출신 감독 중에 작업실에는 다 세월호예요. 선배님 작업을. 그래서 희한하게 저도 가서 이거 하나를 골라왔는데 선배님 거의 이렇게 구슬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효과를 이용해서 이것을 작업을 이루어냈는데 딱 보니까 그냥 세월호가 예상되시더라고요. 그 말주변이 없어서 그 하고 싶은 말을 그 미술로 표현한 건데 이걸 다시 설명을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제가 써온 글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안전제일탑이고요. 자, 옛부터 사람들은 마을 어귀마다 돌탑을 쌓아 올렸다. 그 돌탑이 액을 막고 복을 불러들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돌탑에는 과연 구복의 의미만 있던 것일까? 작은 돌멩이의 근심 걱정, 기륭화복을 담고 쌓으며 제대로 마음을 담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으면 쉽게 쓰러지고 마는 돌탑으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은 아닐까? 잘못 쌓은 돌멩이 하나가 결국에는 돌탑이 무너뜨리는 법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형식으로 쌓아 올리기도 하지만 저의 그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마을 어귀에 그 필요 없는 돌덩이를 그 길을 만들면서 치우면서 그 돌탑을 쌓아 올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참사가 일어나게 된 그 결정적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그 주관적으로 생각을 오브제에 심어가지고 필요 없던 것들, 필요했었지만 그 쓰임에 이제 오용되거나 설치물을 세월호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기사를 접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제가 작업을 할 때 제가 던지라서는 균형이었어요. 어떤 안전 불감증,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느끼는 안전은 지금 온전한 상태라고 인식했을 때 그 옷깃에 안주하려는 마음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경의 문제든 정치적인 어떤 정부의 바라보는 시선이든 우리가 그것을 봤던 국민의 모습도 한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항상 대처를 하지 못한 거기에 모든 문제가 원인이 저는 있다고 봤고요. 그 맥락은 저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봤고,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건데 이렇게 멈춰 있으면은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거죠, 항상. 근데 저희는 항상 가운데 있을 때 합리적으로는 닷을 표현했는데, 닷은 이번 세월호에도 관련이 있지만은 닷이라는 오브제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원인을 어떤 닷의 형태에서 좀 채용해서 가져왔고요. 수평자는 말 그대로 색깔이 원래 이러잖아요. 만든 건 아니고요. 2006년인가 7년에 노무현하고 이명박하고 박기동 그 시기에 이걸 만들었고, 이거는 2012년인가에 만든 거, 편차를 처음 최초로 제가 정치적인 어떤 작업을 한 거죠. 그전에는 늘 제 얘기만 했었는데, 아니 뭐 예술적인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치라는 게 삶에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으로, 그때 제목은 유지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를 때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유지경이라는 게 이렇게 돌려보면 막 모양이 바뀌지만 복잡해서 뭐 법칙을 알 수 없고 이렇잖아요. 그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다가 놓고 문자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기록은 한 3~4년 퍼포먼스 라이브를 그대로 기록한 작업인데, 제가 올해 40살인데 청년기 말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걸어오는 걸 보니까 청년기에 가장 떨렸던 논문 서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우슈비츠 이후의 예술은 어디로 가는가. 요번 전시를 할 때 이제 그 안내방송이라는 글자를 떠올리게 된 게 어떤 자본을 독점하고 또 권력을 갖고 싶어 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어떤 방송이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방송이 한계가 있지 않나,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이 그거를 그 말하는 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지를 정신 차리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세월호를 접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다들 어떤 경계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작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발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이들은 분명히 그 경계 위에 있어요. 줄 위에 있는데 우리는 서로 경계를 그어놓고 우리가 그 경계 위에 올라가지 않는 한 해결이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작업 자체도 풍경화를 주로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터지고 나서 바로 이런 그 발작업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크를 만들어서. 이거는 위에는 세월호 마크를 집어넣고 밑에는 이제 물음표예요. 진상 규명을 하는데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교환하던 중에 제 드로잉을 보고 의견을 나누던 중에 폐라는 주제가 이번 안내방송하고도 맥락이 통할 것 같다는 말씀을 있으셔서 작업을 했습니다. 뭐 폐라는 주제는 저의 개인적인 서사인데 뭐 개인의 서사가 개인의 것에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뭐 폐의 고통, 숨쉬지 못하는 고통이라던가 갑갑함이 그냥 작업을 보시고 그냥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사회 전체적인 지금 갖고 있는 보편적인 주제하고 저는 이 그림 보고 이제 작업 참여하게 돼서 처음에는 세월호에 대한 건 잘
전시라는 건 잘 모르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남의 슬픔에 대해서 잘 공감하는 편은 아닌데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가? 아니면 좀 부패하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불합리하게 죽음을 한 사람이 당했어도 좀 이렇게 다들 슬퍼했을까? 아니면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슬퍼해야 되는 거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얼마나 괴로웠을까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라는 걸 보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호흡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느껴졌던 것을 제가 이제 호흡한 사운드하고 이제 처음에 세월호 때문에 작업을 한 건 아니고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주로 제 작품으로 우연의 그런 액션 페인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동물적인 생명적인 현상을 찾는 건데 세월호 있기 전에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들판에 초원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 형상을 나열시키듯이 작업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딱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막 감정적인 그런 파도가 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형상들 보면은 여러 동물들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성격도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세월호의 3사에서 돌아간 죽은 그 아이들의 피지 못한 꿈과 그 성격 그런 것하고 일치가 된다고 봐가지고 너무 아이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사진 작업을 해요. 근데 세월호와 관련해서 저는 요새 야경을 작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풍경을 제가 좋아해서 풍경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를 결국에는 정치적인 그림을 저도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작업의 제목은 또 다른 야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야경은 그냥 일상적인 야경이고 화려한 야경이고 잔잔한 야경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촛불시위 장면이 굉장히 야경을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이것은 생명에 대한 또 진실에 대한 그런 촛불 시위라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이 그냥 묻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304개 정도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 다음번에도 이 작업을 같이 정말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로 되고 또 잔잔한 가시 저도 그냥 편안하게 제가 그리고 싶은 야경을 그릴 수 있도록 국가가 다시는 국민들에게 이런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는 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작품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건이 그냥 묻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304개 정도를 만들 거예요. 다음번에도 이 작업을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안경훈 작가님 그 사진을 찍어서